금매 있나요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저는. 그러면은 사장님하고 얘기했다가 그 사람 나가잖아요. 그럼 소장님이 얘기해요. 저 사람 금매 몰라. 금매 줘도 금매인지 몰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때까지 금매를 봤을 때 거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 달 안에 잔금. 정말 금매를 사고 싶다라고 하면은 빨리 잔금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좋거든요. 정확하게 금액을 제시하는 거죠. 아, 저번에 10억에 지금 실거래가가 떴는데 실거래가 안 뜬 거 있어요? 딱 그러면 예, 9억 5천에 된 거 있어요. 딱 그러면 9억 5천? 저도 9억 5천이면 살 수 있는데 그 집은 왜 9억 5천이에요? 라고 딱 얘기하면 네, 이번에 또 개업을 하신 또 공인중개사이시죠. IMP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집을 사겠다라고 마음 먹는 분들이 항상 아무래도 이제 초보자이고 무경험자 뭐 이런 분들이 대다수가 이제 집을 처음 막 또 사러 막 이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금매를 좀 잡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텐데 지금 금매를 잡기는 사실상 뭐 어려운 분위기죠. 지금은 촬영일 기준으로는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그냥 계좌 주면 감사합니다 정도의 분위기인가요? 그렇게 되는데 그렇다고 아무거나 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금매를 좀 할 수 있나요? 금매 있나요라기보다는 자신의 사항을 정확하게 말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제가 이때까지 금매를 봤을 때 거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 달 안에 잔금. 한 달 안에 잔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집이 이제 제가 최근에 한 1, 2억 정도 금매가 나온 게 있었는데 뭐 무조건 한 달 안에 잔금. 뭐 이렇게 되면 돼. 사장님 그래도 전세를 맞춰야 되니까 한 달 뒤면 안 돼요? 안 돼요. 이분 안 된대요. 만약에 한 달 뒤에 2달 주면요. 그냥 그 본 가격으로 판대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초보자들이 건드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일명 우리가 경매라고 하잖아요. 경매가 들어가는 무슨 권리관계가 좀 복잡한. 그러니까 최근에 정말 금매가 나왔는데 교도소에 계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여러 방면으로 알아봤지만 실제적으로 건드릴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금매를 사고 싶다라고 하면은 내가 금매가 나오면 내가 빨리 뭔가 장치를, 그러니까 빨리 잔금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좋거든요. 제가 진짜 경험했던 이야기인데요. TMI인데 저희 이제 외삼촌 임보증을 쓰다가 하루아침에 집을 날릴 뻔했었어요. 그래서 그날 오전 9시에 부동산에 서 있고 정말 거짓말처럼 오후 3시에 등기가 넘어갔어요. 하루 만에 그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나중에 등기부 등본을 띄워봤죠. 그랬더니 진짜 놀라운 거는 누구한테 이 정보를 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집 근처에 있는 대형 평수 가지신 분한테 그 정보가 간 거예요. 주소지가 나오니까. 그리고 나서 그분은 3개월 안에 높은 가격에 파셨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소장님은 왜 그 사람에게 정보를 줬을까? 그것도 6시간 만에 잔금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그랬더니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사람하고의 친분도 있었고 그분이 융통할 수 있는 자금이 있었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사항을 정확하게 중개사한테 얘기해 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여력을 말한다면 중개사님이 그런 물건이 나오면 바로 네이버에도 올리지 않고 바로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금매 잡으려면은 뭐 이렇게 꾸준히 중개사분 이렇게 막 다녀가지고 막 얼굴 도장 찍어라 뭐 이런 얘기들 막 돌기도 하는데 실제로 그런 게 좀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상황을 정확하게 말하고 저는 그러니까 소장님한테 1번 손님이 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손님 중에서도 이 사람한테 얘기하면 바로 살 사람이야. 이런 것들이 이제 리스트가 있는 거잖아요. 물건도 1번 물건이 있듯이 사람도 1번, 2번, 3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꼭 매수해야겠다 생각하면 간 보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로 매수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1번 손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이게 보면은 사람도 다 성향이 있어가지고 진짜 살게요라고 말은 하지만 계속 안 살 것 같은 사람 있잖아요. 네, 그건 소장님이 되게 귀신같이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 상대하는 직업이니까. 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으로 가서 금매 있나요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저는. 그러면은 사장님하고 얘기했다가 그 사람 나가잖아요. 그럼 소장님이 얘기해요. 저 사람 금매 몰라. 금매 줘도 금매인지 몰라 그러더라고요. 정확하게 금액을 제시하는 거죠. 저번에 10억에 지금 실거래가가 떴는데
이거 10억보다 뭐 낮게나 높게 뭐 실거래가 안 뜬 거 있어요? 딱 그러면 예, 9억 5천에 된 거 있어요. 딱 그러면 9억 5천? 저도 9억 5천이면 살 수 있는데 그 집은 왜 9억 5천이에요? 라고 딱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죠. 그러면 사장님 저도 9억 5천이면 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저 사람은 9억 5천이라고 해놨거든요. 진짜로 9억 5천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할 때 조금 구체적으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 그 중개사분들한테 제일 좋은 뭐랄까 손님은 그런 거잖아요. 이미 다 알아봤고 집도 그게 다 차라리 알고 나아요. 그리고 저 그냥 105동 10억 3천에 나오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계약금 쏘겠다고 이렇게 팍 하시는 분이 차라리 좋은 거잖아요. 제가 상담할 때 그래요. 농담으로 선생님 추천해 주세요. 제일 많은 거 추천해 주세요. 막 이래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내가 추천한 거 너 진짜 살 거야? 너 진짜 살 거라고 약속하면 내가 추천해 줄게. 네. 그럼 말을 못해요. 못 뛰는 거예요. 못 뛰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너무 조건이 많으면 안 돼요. 조건이 많으면 취직 갈 때나 장가 갈 때도 너무 조건 많으면 조건을 조금 쳐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담할 때 조건이 막 10개 있으면 그 쳐내요 하나씩. 우선 이건 진짜 포기 못하면 이걸 올려. 이걸 올려. 이렇게 해서 그거를 좀 압축해야지 조건이 많으면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수강생 때문에 이제 물건을 찾으려고 전화를 하면 사장님이 그래서 뭐요? 그 사람이 입주는 한대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돈이 얼마요? 잘 모르겠네요. 이러면 브리핑이 안 나오지. 하면서 그러니까 맞다. 그러면서 제가 또 그분한테 정확하게 이제 받아다 이렇게 하거든요.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어렵잖아요. 이 그게 제일 무주택이 실을 때는 그게 제일 안 되잖아요. 왜냐면은 뭐 저도 이제 최근에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현금 5억 정도 있는데 5억. 전국 어디나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 소개해달라. 갭 투자하고 싶다. 진짜 할 거예요? 진짜 한다고 해도 안 할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 이거죠.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약간 이제 저는 이렇게 되더라도 개인의 이제 성향이 조금 들어가더라고요. 네네네.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제 하는 것들이 있어서 조금 자신의 조건을 제가 우선순위로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조건에서 이거 진짜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이제 올리면서 요거는 포기하고 요거 압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압축을 하고 이제 단지를 만약에 본인이 원하는 걸 A, B, C를 가져오면 제가 그 단지의 순위를 매겨줘요.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퀄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BTS의 정국이 좋아, B가 좋아 이런 얘기거든요. 저한테는. 네. 그래서 이거는 둘 다 좋아요? 이병헌이고 이거는 조인성인데 나이가 나오네요. 차은우라고 해야 되는데 비슷해요. 어떤 거 사더라도 똑같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사실 있죠. 어느 게 더 오를까 그거보다는 기준을 줘요. 비슷하다면 금매, 비슷하다면 정고점이 높은데 진짜 비슷하면 그 구에 그러니까 그 25개 구라고 있으면 C가 있고 그러면 평당가가 높은데 그런 약간의 제가 이제 공식처럼 이렇게 만들어놔서 이렇게 하니까 사실 비슷비슷합니다. 두찐개찐이라고 그래요. 100대 1이냐 101대 1이냐 뭐 이런 그러니까 청약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단지를 추리는 거는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고요.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자기가 정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또 이런 거 고민 많이 하시는 게 요즘 막 워낙 그 과열되고 막 가격 올라가고 하니까 막상 그 좋은 동네라고 가도 로얄동 로얄층이 안 나와요. 없어요. 동호수가 너무 별로인 것들이 나오는데 그거라도 사야 됩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막 저층 물건 사야 되나요? 이런 것들 그 질문 많이 하거든요. 이거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부동산 매도 100번 해봤잖아요. 돌아보니까, 그러니까 초보자일수록 이런 못난이 물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노얄은 RR이라고 하고요. 못난이는 MN이라고 합니다. 표현할 때 그냥 그런데, 내가 이거 파는데 자신이 없다면 그런 걸 하면 안 돼요. 저층 매물 같은 경우는 저도 뭐 1층, 그러니까 2층 누가 사는 줄 아세요? 2층 누가 사냐면 1층 살다가 지겨워서 한 층이라도 올라오고, 그리고 탑층은 누가 사냐면요, 뭐 층간소음도 있지만, 만약에 옥상이 개방되면 담배 피는 싱글 남자 이렇게 약간의 아주 디테일하게 그 수요층이 아주 작은 데는요 집 팔기가 진짜 힘들고요. 저도 진짜 집 팔기 어려웠던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초보자일수록 좀 집이 좀 잘 팔릴 만한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1층이라고 하면은 뭐 필로티 있는 1층이라든지 제가
저 같은 경우는 1층 중에서 앞에 화단이 있거나 좀 약간 특수한 경우 아니면 뭐 어린이집이 될 만한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동도 있거든요. 그런 곳이 또 선호하는 남의 이제 누군가 사줄 사람을 정해놓고 매수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저층에서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도 돈을 포함해서 조금 좋은 층을 사는 거. 그런데 화랑장에는요 특징이 뭐냐면 KB 시세에서 중간가가 있으면 하한가랑 상한가가 있잖아요. 이 하랑장에는 하한가가 오릅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없으니까 중간이니까 없으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말고 아니면 옆 단지로 가서 좋은 층을 찾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지 하나만 보고 가세요. 이 단지 아니면 안 됩니다. 맞아요. 옆을 못 보세요. 그러면 옆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빨리 가셔야 돼요. 그러면은 계속 그것만 보고 있다가 못 하니까. 그래서 후보군을 조금 많이 해두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좀 뭐랄까요? 뭐 내가 경험이 적다. 그리고 뭔가 투자에 대해서 막 좀 이해도가 많이 낮다 하시면은 차라리 뭐 조금 더 돈을 주더라도 로얄층을 사는 게 차라리 낫다. 그러니까 매도할 때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요. 그게 가격을 낮춘다고 해서 무조건 팔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그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을 딱 만나야지 또 팔리는 만나야 거잖아요. 돼요. 그리고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진짜 힘듭니다. 나홀로 아파트의 기준은요, 한 동짜리라든지 아니면 뭐 두 동짜리 정도거든요. 네. 제가 나홀로 아파트를 이제 갭 투자를 했는데 계속 전세만 두고 있습니다. 전세는 잘 나가요. 전세는 잘 나가. 역세권 이래서 전세만 잘 나가는데 이걸 언제 팔아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해서 또 갈아타야 되고 이런 거 했을 때 제일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지금 저층 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남향이 많은데 동향이 껴있다거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뭐 비싸요. 이미 올라 버렸어요. 그러면 차라리 옆 단지나 아니면 뭐 아예 옆 동네나 이런 데들에 좀 가서 거기서 차라리 로얄층을 사는 게 지금 더 같은 나을 것 좀 같습니다. 상승장에서는 차라리 낫다. 네네네. 근데 또 그게 쉽지 않잖아요. 왜냐면은 그 소위 말하는 막 그 동네 대장 아파트 단지의 저층이라도 살고 싶어. 막 이런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뱀의 머리냐 용의 네. 꼬리냐 네, 이러거든요. 네. 그러면 뭘 선택해야 되냐고 하면은 걔가 진짜 용이라면 꼬리라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만족도는 뱀의 머리가 또 마음에 들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것들도 있어서 거주를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전세를 줄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용의 꼬리가 또 전세가 또 잘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투자 방법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그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이 잘 안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올라온 물건들이 전화해 보면은 뭐 가격이 뭐 한 달 전 가격에 뭐 아이고 내가 안 내렸네 미안해요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없어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네이버 부동산만 보고는 지금 집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없어요. 집을 살 수가 없고 지금 네이버 매물 같은 경우는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전화를 해봐야 되고 네. 그래서 저희도 전화를 하면서 어떤 타겟에서 이제 전화 응대가 좀 좋으신 분은 아예 그쪽 매물을 다 브리핑해달라고 이렇게 한꺼번에 브리핑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잡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네이버 매물을 안 올린 걸로 브리핑하지는 않아요. 진짜 친하면 해주죠. 진짜 친하면 해주는데 네이버 부동산을 지금 믿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네. 여기 허위 매물들도 많죠. 허위 매물이 제가 그러니까 걸러내면요. 그리고 이제 이거 집주인이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자기가 30평대를 안 사면 이 물건을 안 팔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올려놓은 건지 안 올려놓은 건지 헷갈릴 정도로 그런 물건이 있는데 아파트 매물 중에는 한 50%는 허위 매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허위 매물 없애겠다고 뭐 그 중개사법 막 개정하고 막 했는데도 여전히 어쩔 수 없는 건가 이게?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최근에 중개사를 땄기 때문에 과태료에 대해서 엄청 따끈따끈하거든요. 과태료 무서워가지고 덜덜 떠는데 이게 허위 매물이 있었어요. 과태료가. 근데도
이게 안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신고를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신고를 해서 이렇게 되면은 대대적인 뭐 어떻게 되는데 지금 하나는 이제 완벽한 그 허위 매물이 사라진 데가 토어제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강남지에 있을 때 연락이 오더라고요. 거기서 토어제인데 전월세 물량으로 내놓으시면 뭐 새낀 채로 판다 이런 거 새낀 채로 판다 이 문구 들어가면 가태료입니다 해가지고 진짜 가태료 맞이 그러니까 못 내린 거예요 그분이 그걸 네. 깜빡 잊고 네. 그래서 가태료를 맞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되는데 다른 물건들은 이제 허위 매물을 확실하게 거르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일일이 전화로 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요즘 같은 이런 분위기가 막 상승장일 때는 전화하면 또 바쁘시고 또 막 바빠요. 그냥 오세요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전화로도 또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맞아요. 전화도 안 받으시기도 해요. 초보자분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무작정 다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드실 텐데,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요? 그럴 땐? 초보자님 같은 경우에는 전화 응대할 때 조금 잘 하시는 게 좋고요. 좀 가봤던데 전화하시면은 되게 반가워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전화번호에 지금 부동산 소장님만 진짜 1000명이 넘으니까 그래가지고 전화를 하면 이게 예전에 찾아뵀던 사람입니다라고 하면 되게 반가워하세요. 네. 이 사람은 한 번쯤은 와봤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가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노드뷰라든지 보면서 거기에 부동산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파리바게티 옆에 있으면 이제 노드뷰로 봤을 때 파리바게티에 있는 해피부동산이죠. 그러면은 그 부동산에 와본 사람 같은 뉘앙스를 이제 풍길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대놓고 강남대로 해피부동산입니다 하면은 브리핑이 쫙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남에 일부러 왜 여기 차렸냐 그러는데 틀리세요. 강남이요? 딱 그러세요. 강남에 있으면 확실히 나요? 나요. 진짜로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제 다른 지역, A 지역 부동산입니다라는 것보다 강남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매수를 하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농담으로 저기 성남 같은 경우에는 강남 사모님이 다 와서 샀다. 이게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잖아요. 그만큼 수요층이 매수할 사람이 많다라는 인증을 하기 때문에 제가 강남에 채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결국에 이런 분위기에서 이게 잘 사야 될 텐데 뭐 마지막으로 어떤 거를 좀 잘 챙겨야 된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특히 이제 뭐 마음을 보통 이제 조급하게 먹는 분들이 이제 초보자거나 뭐 무주택 이러신 분들이 더 마음이 급하시고 특히 이제 뭐 전세가 지금 8월 만기예요. 막 이러신 분들이 막 지금 막 정신없이 막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한테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버스가 지나가면요 다음 버스가 온다. 저도 놓친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놓칠 때마다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그때 나는 최선을 다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집을 안 산 것도 최선을 다한 거고 집을 샀던 것도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데 적어도 최선을 하면서 만약에 내가 이번에 장을 놓치면은 두 번째 사시더라고요. 저희 수강생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같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23년 초에 제가 이제 갈아타기를 하라고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못 하다가 이번에 24년도 말에 이제 갈아타기를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했고 그거를 잘 마무리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이제 제가 길게 보니까 언제 가장 부자가 됐나 이제 수강생들을 이렇게 딱 따져보면은 예전에 뭐 16년대 만난 사람, 뭐 17년도에 만난 사람 이런 것들이 보게 되면 선생님 예전에 만났으면 더 했을 텐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장에서 보면은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뭐 강남을 사신 분이 확실히 그러니까 많이 상승을 했겠죠. 하지만 예전에 19년도에 만약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되게 아이러니하게 강남에 있는 것도 있고요. 신축에 있는 아파트, 서울에 이제 신축 아파트가 있었는데 상승률은 똑같았습니다. 6억이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더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가지고 투자금은 조금 다르고 그래서 나는 그때 은마를 살 수도 있었고 요 아파트를 할 수도 있었지만 이제 투자금이 적었기 때문에 요 A 아파트를 선택했는데 나에겐 그때 최선이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후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후회하고 자책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다음에 더 잘할 수 있겠다. 이런 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부일라님 TV에서 라이브 방송이 그게 없어지나요? 나중에 뭐 이제 잘라가지고 편집해서, 그렇게 네. 되잖아요. 네.
되도록이면 라이브를 참석하십시오. 저 가끔가다 보는데 깜짝깜짝 놀래요. 막 저분 저렇게까지 얘기하시면 이거는 잘리는 각인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어떤 채널을 계속 보면서 그 분위기를 익혀가고 이번에 만약에 놓치더라도 다음은 꼭 성공하시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급한 마음에 이거 막 부랴부랴해서 그냥 막 지르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긴 해요. 저는 믿는 구석이 없어서 왜냐하면은 뭐 부모님이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제 오롯이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할 때 되게 리스크를 엄청 중시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때까지 살아남은 것 같습니다. 큰 부자는 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리스크를 계속 관리하면서 난 이걸 최선을 다했어. 나 그때 왜 강남 안 샀어? 막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라고. 그때 그거 샀잖아. 그게 최선이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 그렇지. 그때 안 한 건 아니잖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남과 비교하다 보면 너무 지치니까 나랑 나를 비교하는 거, 과거의 나를 비교하면 맞아요. 되지 않을까. 자신이 변화되면서 성장하는 거를 같이 브일람 TV랑 같이 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IMF님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부터 또 이제 중개사들만 또 알 수 있는 그런 내용까지 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시장 분위기 좀 이성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좋은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